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에 이 검찰의 어떤 소환 통보 조사에 대해서 뭐 자세히 알지 못한다, 이 검찰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검찰이요, 이뿐만 아닙니다.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 신도시 의혹 관련 이 해서 연이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좀 복잡한 측면이 있어서 우리 천하람 위원님께 네. 여쭤보겠습니다. 이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어떤 내용이죠? 간단하게 보면 그냥 그 대장동 예행 연습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대장동의 예행 연습이었다. 그렇죠. 이게 규모는 조금 더 작아요, 위례 신도시가. 근데 핵심 인물이나 어떤 기본적인 설계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남욱 변호사랑 정영학 회계사가 똑같이 등장을 하고요. 또 등장했죠. 이분들이 본인의 배우자들을 내세워가지고 위례 자산관리 회사를 또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또 중요한 부분은 처음에 그 공모 지침에 의하면은 이분들이 세운 회사가 이 뭔가 낙찰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공모 지침을 또 변경해가지고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서 이분들이 낙찰을 받고, 지금 정확한 액수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꽤 많은 배당을 받지 않았을까 지금 언론에서 추측하고 있고요. 결국 이 위례에서 얻은 이런 경험과 여기서 나왔던 배당금이 대장동으로 넘어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종잣돈이 됐던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게 뭐 쭉 보다 보면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대장동과 비슷한 형태의 어떤 위법이라든지 탈법이 있는 게 아닌가, 검찰이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지금 강백신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조국 일가 수사, 이거 법정까지 다 구형까지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대장동 위례 신도시 모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일 때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마지막 이 종착역은 이 대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것으로 보세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비롯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위례 신도시 건, 그리고 얘기가 지금은 공직선거법상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지만 백현동에 대해서 그 옹벽 아파트 용도 변경을 4단계나 해줬던 많은 일들에 대한 일들은 결국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의 의사결정권이 아니었으면 과연 가능했겠을까라고 하는 의혹에서 모든 것들이 출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수사선상의 일들인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아니 이 문제 제기된 게 벌써 언젠데 왜 아직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이냐. 그리고 단순하게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이 사건에 관한 엄연한 피해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전체적인 시민에 관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또 뭔가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가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본격화될 수밖에 없을 거라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잘 모른다 얘기했던 사람들 줄줄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해서 구속이 되고 나중에 인간적인 관계들까지 하나둘씩 드러나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조국 전 장관 그리고 김경수 지사 등 절대 처음엔 아니다, 정치 공세다 얘기했던 일들이 결국 판단을 통해서 문제, 사법적 판단이 있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실체적 진실은 하나둘씩 드러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게 되면서 이 부부 김혜경 씨까지 뭐 검찰에 됐으니까 부부가 모두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상황 정말 부당하다,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성준 대변인께서도 밝혔다시피 답정너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답정너.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답을 정해놓고 이미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놓고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민주당에서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7만 8천 원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는 뭐 충분히 우리의 억울함 것을 풀어내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누가 봐도 정치 보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리고 대여 관련 수사들은 줄줄이 무혐의가 나오고 있고, 대야는 줄줄이 기소하려고 그러고 줄줄이 소환 통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사실 좀 큰 틀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국민들께서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진짜 민주당은 정말로 다 저 범죄에 연루돼 있는 거고,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혐의, 이게 상식적이라고 보겠습니까? 사실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부당하다는 입장을 좀 고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의 그 소환 통보와 관련해서 네. 민생이 우선이기 때문에 기사를 안 보니까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사를 안 보니까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사는 일단 국민들이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 하루하루의 일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건데,
국민들이 지금 곡소리하고 있거든요. 고환율, 고물가 뭐 모든 것이 다 올라가지고 죽겠는데 그것이 기사로 표현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기사도 안 보면서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생 챙기면서 기사 안 본다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몰라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사건들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보면 화법인지 모르겠지만 뭐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뭐 보도를 보지 못했다, 기사를 읽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뭐 검찰 소환에 응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